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TAT 2급 실무 시험 평가, 실무 수행 평가 문제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실무 시험을 공부할 때에는 제일 먼저 우리가 확인할 게 우리 회사가 어디인지를 확인한 게 제일 좋습니다. 모두 생활건강 2145 마스크를 제조업입니다. 마스크를 제조하는 법입니다. 6기 평가 문제 봅니다. 1번부터. 자, 1번은 3만원 초과 거래 자료를 입력하는 문제고요. 영업부 사무실 직원들을 위한 간식을 현금으로 구입하여 수취한 영수증이다. 이 거래는 회사는 이 거래가 지출증명 서류 미수치 가산세 대상인지 검토하려고 한다. 일단은 거래 자료를 입력을 먼저 해야 되겠죠. 자, 우리 회사 직원들, 영업부 직원들을 위해서 간식, 그러면 다 같이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3월 5일자에 복리후생비, 그리고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랬으니까 대변에 현금으로 지급했고, 차변에는 이 간식을 뭐라고 한다? 복리후생비라고 한다. 복리후생비, 차변에 복리후생비 20만원, 대변에 현금 20만원. 자, 상대 거래처 공급자는 우리가 지금 공급자가 누구예요? 다모아 마트가 공급자네요. 마트에서 구입했고, 우리 회사는 모두 생활건강이라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입력을 할 건데요. 3월 5일로 갑니다. 일반전표 입력 3월 5일로 갑니다. 3월 5일 가보니까 입력해놨죠? 예, 빨리 끝내려고요. 예, 차변에 복리후생비 30만원, 대변에 현금 30만원. 자, 여러분들은 요거 그냥 보면 이해가 가겠죠? 우리는 기초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설명을 해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다음 문제 보면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영수증 수취 명세서 1과 서식 2를 작성하시오. 영수증 수취 명세서는 자, 여기에 결산 재무제표의 밑에서 두 번째 줄에 클릭. 영수증 수취 명세서 거래일자, 여기 보면 거래일자, 지금 요걸 보고 거래일자 쭉 입력하면 다 같이 한번 볼까요? 거래일자, 여기는 어디서 요걸 갖다가 작성하면 되겠죠? 거래일자, 그 다음에 거래일자는 여기 있는 걸 갖다가 쓰면 되겠다. 이렇게. 그 다음에 상호 여기 있죠? 여기 있는 걸 그대로 갖다 입력하면 되고, 이름 권다정, 그 다음에 주소가 이렇게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사업자 등록번호 여기 있죠? 이 사업자 등록번호를 이렇게 갖다가 입력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거래 금액은 20만원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예, 요거 보고 그대로 입력하면 된다는 거죠. 예, 됐습니다. 다음은 지금 중요한 건 말입니다. 여기에요. 여기 구분란에. 이 구분란에 해당이 되면 번호를, 이렇게 가산세 대상이 아니에요. 이런 지역은 읍면 지역에서는 산골에 같은 데는 카드를 결제하려고 해도 카드 결제할 수 없는 지역, 이런 지역에서는 가산세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증빙을 갖추려야 갖출 수가 없는 지역, 또는 금융, 보험 이런 것은 원래는 면세이기 때문에 그렇죠. 비거주자의 거래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선택하면 안 되죠. 번호를 지워줘야지. 네. 자, 어찌됐든 지금 여기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복리후생비 F2에서 811번 복리후생비 영업부니까요. 내용을 간단하게 간식이라고 써주고, 그리고 여러분 영수증 수취 명세서 1번을 선택해 보니까 자동으로 세팅이 되어 들어왔습니다. 자, 하단에 여기에 이렇게 해당되는 게 없으면 가산세 대상인 거죠. 미수치 가산세, 실무에서는 2%의 가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끝났죠. 예, 다음은 3월 5일까지 끝났고요. 다음 3월 5일 복리후생비 그렇죠. 예, 예, 끝났습니다. 다음에 기타 일반 거래라고 나와 있고 여러분 보니까 저축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저축성 보험이 있고 보장성 보험이 있네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하라 그랬는지 보자. 돈이 오늘 50만원이 나갔는데 돈이 오늘 50만원이 나갔어요. 50만원이 나갔는데 이 50만원을 어떻게 하느냐. 영업부 직원들에 대한 보험료 기업은행 보통임 계좌에서 입금되었다. 찾으신 금액이니까 50만원이 나간 거고 대변에 보통예금 차변에는 자 보험료 50만원 중에서 저축성 보험은 장기성 예금으로 하래요. 다같이 뭐라고 한다고? 장기성 예금. 그 다음에 보장성 보험은 비용으로 따르라. 그 비용의 이름은 뭐가 될까? 보험료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입력을 하러 갑시다. 매달 며칠인가? 3월 25일로 납부하러 갑니다. 3월 25일로 일단은 입력하러 갈까요? 3월 25일 제일 먼저 장기성 예금은 얼마다? 45만원. 그 다음에 보험료는 얼마다? 5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보통예금 그리고 거래처 기업은행 보통예금으로 이렇게 입력이 돼야 되겠죠. 50만원. 예, 됐습니다. 다음은 어딘가 보자. 이제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정부 보조금 요거 안 나올 데가 없어요. 별 표시 정부 보조금에 의한 유무형자산 구입. 자, 정부에서 보조를 받았어요. 그래서 기계장치를 구입했습니다. 자, 2,300만원짜리고요. 예, 이것은 50일 과세가 되겠습니다. 자, 자료 설명 보니까 품질 검사를 하기 위해서 기계장치를 구입하고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 자, 돈을 예상으로 했나요? 예, 여기서는 기계장치를 구입하고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이다. 정부 보조에서 예, 그러면 이 돈이 지금 어디서 빠져나갔습니까? 예, 전부가 다 문제가 두 번째 나와 있네요. 예, 이 기계장치 구입을 위해서 4월 11일 정부 보조금 1,000만원이 있었고요. 그래서 전액 기업은행 보통임 계좌에서 2차에 지급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예금 계좌에서 빠져나간 거죠. 그러면 이것은 50일 과세가 되겠습니다. 50일 과세고 여러분 요것은 일단은 여기 이제 그 정부 보조금이 있잖아요. 이 정부 보조금은 자 처음에 정부에서 보조받은 거 일반전표다 입력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정부 보조금 일반전표 정부 보조금 하나 차변에는 하나가 100번대 코드번호 당좌자산 코드번호가 하나가 오고 대변의 정부 보조금은 하나가 뭐가 될까요? 기계장치 차감이 되겠죠. 코드번호 200번대가 온다는 걸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입력을 하러 갈까요? 입력하러 가면 날짜는 다같이 4월 11일에 우리가 기계장치를 구입했죠. 4월 20일이네. 4월 20일. 그건 정부 보조금이 있나 봐요. 4월 20일 매일 매출 전표로 갑니다. 4월 20날. 자, 50일 과세고요. 정밀 분석기. 그리고 2,300만원짜리가 맞나요? 2,300만원. 2,300만원짜리가 맞지요? 예, 2,300 맞고요. 그 다음에 거래처가 어디? 여러분 우리 회사가 지금 모두 생활 건강하게니까 상대평이 스윙 이게 바로 거래처가 되겠죠. 그리고 붕괴 유형에다가는 혼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전자인가요? 예, 전자 1번, 전자, 혼합. 그 다음에 여기에 예, 기계장치를 바꿔주시고, 대변에는 다같이 무슨 예금? 보통 예금 하시고, 여기 기업은행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기업은행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기업은행. 여러분, 기업은행 바꾸지 않고, 그냥 금액만 입력하고 대차가 맞으면 자동으로 넘어가 버리잖아요. 주의할 점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반드시 거래처 변경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거래처 변경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끝났어요. 메인 매출 전표에 끝났고, 이제 여기 속에는 여러분 정부 보조금이 지금 1,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일반 전표 정부 보조금은 다 같이 정부 보조금은 우리가 정부에서 보조받은 게 4월 11일 날 있어요. 1,000만 원이. 그러면 한번 봐볼까? 일반 전표에 4월 11일 날 한번 가봅시다. 4월 11일 날. 정부 보조금이 지금 무슨 변에 있나요? 대변에 있죠. 그래서 보통 예금에다가 해놨단 말이에요. 이거 오늘 없어져요. 왜요? 요거 가지고 기계장치 샀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예금에 있는 정부 보조금 없어져요. 소멸돼요. 대변에 있던 정부 보조금이 무슨 변이 옵니까? 차변으로 온다. 반대편으로. 그러면 여기에 날짜는 다 같이 매달 며칠로 간다. 4월 20일로 일반 전표로 오시기 바랍니다. 정부 보조금 코드 번호 100번대라고 그랬죠. 내가 105번 정부 보조금 1,000만 원. 대변에 그거 소멸시키고 대변에 있던 코드 번호 몇 번대? 200번대 정부 보조금. 요건 기계장치 차감. 요거 다 같이 어디서 차감이라고? 기계장치 차감. 이렇게 해서 1,000만 원. 이건 언제 소멸된다? 대변에 있던 정부 보조금 기계장치 차감은 언제 없어진다? 결산을 통해서, 감가상각을 통해서. 요것은 대변에 있던 정부 보조금은 차변으로 간다. 감가상각을 통해서 소멸된다. 요것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어디까지 끝났냐면 정부 보조금 여기 일반 전표까지 했네요. 다음 가봅니다. 예, 이제는 기타 일반 거래가 있습니다. 자, 중간 배당의 결정의 건. 자, 중간 배당을 했네요. 회사가 중간 배당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중간 배당, 중간 배당 기준일이 6월 25일 날 했네요. 배당 기준, 이렇게 배당하기로. 자, 배당을 하기로 했는데, 현금 배당이네요. 현금 배당. 그리고 이날은 주지 않고, 미지급 배당금으로 분기가 되어 있겠죠. 그런데, 현금 배당 지급일은 7월 14일. 현금 배당이 실제로 지급한 것은 7월 14일이네요. 그러면 오늘은 7월 14일 분기를 하라는 거예요. 자, 미지급 배당금으로 되어 있는 걸 확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배당을 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중간 배당금이라는 개념 과목을 쓰는 거예요. 중간 배당금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쓴다고요? 배당을 하는 회사 입장에서, 배당을 받은 입장에서는 배당금 수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우리는 배당금을 지금 지급하는 입장이죠. 자, 그러면 중간 배당금은 지금 언제 6월 25일 날 회계 처리가 되어 있겠죠. 일반 전표 6월 25일 날 한번 가볼까요? 6월 25일. 차변의 중간 배당금, 다음에 이익준비금, 미지급 배당금, 현금 배당액의 10%를 자, 이렇게 이익준비금으로 법에서 정해놨죠. 지금 중요한 건 이건 미지급 배당금이라고 3,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결의일, 이건 주주총회 날짜예요. 결의일 이사에. 그래서 미지급 배당금 3,000만 원이라고 대변에 되어 있던 걸 오늘 정리해 줘야 됩니다. 왜요? 오늘은 자, 7월 14일 날 돈을 줬어요. 자, 돈이 나갔어요. 찾으신 금액, 보통 예금으로 빠져나간 금액이 있지요.
보통예금으로 지금 빠져나간 게 2,538만원 빠져나갔고요. 그 다음에 왜 이 정도 됐느냐 보니까 원천징수 세액 요것을 차감하고 나머지만 보통예금으로 줬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원천징수한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럴까요? 예수금이라고 하죠. 지급하면서 세금을 떼어서 보관하고 있는 거 그것을 뭐라고 하더라? 예수금. 그러면 지금부터 언제 날짜 7월 14일 날짜를 입력을 해봅니다. 어디에다가 일반 전표에다가 7월 며칠이라 그랬나요? 7월 14일. 차변에 대변에 있던 미지급 배당금이 차변에 오지요. 미지급 배당금은 다같이 부채라고 적어놓으세요. 부채입니다. 미지급 배당금은 뭐라고요? 부채. 그래서 부채 감소 차변에 미지급 배당금 3천만원 세금을 떼어서 보관하고 있어요. 그 세금은 얼마다고요? 462만원. 예수금 462만원이라고 써야 합니다. 462만원. 그걸 뺀 나머지는 보통 예금에서 지급했습니다. 여기도 기업은행 반드시 걸어줘야 하고요. 오케이. 다음. 오케이. 예수금. 다음 문제를 가보면 부가가치세. 부가세 관련 자료 입력하여 실무 프로세스를 수행하시오. 과세 자료 전자세금이면서 발급하고 전송하는 문제지요. 자, 제품을 공급하고 발행한 명세다. 그리고 대금 중에 850만원은 자기합수표니까 현금으로 받았고 나머지는 뭐다? 예, 나머지는 미수금이다. 즉 미수가 여기다 미수라고 쓰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될까? 예, 제품이니까 외상 매출금 8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행하고 그 다음에 뭐하라? 발급하고 전송까지 하래요. 이것은 여러분 잘 하시죠? 회계, FAT, TAT, FAT 1급부터 여러분들 수없이 해왔기 때문에 발급하고 전송하는 문제는 자, 그 다음에 다 같이 우리는 어디를 갈까요? 부가가치 매입매출전표 클릭하고요. 날짜는 매달 며칠 5월 6일로 갑니다. 5월 6일. 그 다음에 여기다가 유형은 10일 과세, 보건 마스크, 그리고 1,500만원, 1,500만원 입력하고, 그 다음에 거래처는 어딥니까? 마스크 세상. 우리가 매출자 입장이니까 마스크 세상. 그리고 여기를 비워둬야지요. 여기를 왜요? 발급하고 전송할 거니까요. 비워두고요. 여기로 혼합. 그리고 제품 매출로 고쳐주고 자동으로 세팅되어 있죠. 현금으로 850만원. 나머지는 외상 매출금 800만원. 그리고 자동으로 넘어가고 이제 여기서는 자 발급하고 전송하는 문제는 어디로 갑니까? 전체 메뉴를 오셔가지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를 갑니다. 그리고 여기를 조회해야죠. 조회를 어떻게? 5월 6일날 0506 엔터 미전송 되어 있죠? 이거 체크하고요. 전자 발행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진행은 더 이상 안 할게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하실 것 같아서요. 자, 다음 넘어가고요. 다음은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 여기 꼭 수정세금 계산서 나오죠. 자, 수정세금 계산서 보면 방역 마스크 8,200만원 있었는데요. 자, 매입매출비 입력되어 있고 담당자의 착오로 동일건을 이중 발급한 사실을 이중 발급했다. 수정 사유를 선택하여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이것도 전송하시오. 자, 예상대금 제품 매출에서 음수로 처리하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시 결제 내역 및 전송 일자는 고려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날짜는 6월 20일로 매입매출 전표를 가는 게 맞습니다. 6월 며칠로 간다고요? 6월 20날. 자, 가서 이걸 선택하고 여러분 상단에 수정세금 계산서를 클릭하고 여기다가 여러분 마이너스
날짜 똑같아요. 6월 20일 거 하나를 취소하면 되니까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수정세금계산서를 오면 수정세금계산서 여기다가 여러분 수정 사유를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 이렇게 선택을 하고 들어오면 자동으로 하나가 마이너스가 떠요. 그리고 확인 눌러주면 돼요. 확인.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하나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마이너스가 떴죠. 이렇게 해서 하나는 마이너스가 뜬다. 다음 요것도 여러분 전자 6월 20일 것도 발행하고 전송한다 그랬습니다. 전체 메뉴를 클릭하시고 밑에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를 가시고 날짜는 6월 20일로 선택하고 0620 엔터. 그러면 미전송된 한 건이 있어요. 요것을 또 뭐 한다? 전자 발행. 그 다음에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클릭하고 가면 쉽게 할 수 있죠. 여러분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다음 여기서 똑같이 이중 발급으로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 똑같습니다. 방금 했던 거.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자동으로 뜰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분계가 여러분들은 외상으로 선택이 되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혼합하지 말고 외상으로 세팅된 게 훨씬 더 쉽겠지요. 다음 이제 대손세액공제신고서 작성자의 부가세 신고서 작성 대손세액공제입니다. 자, 얼마냐면 500만원에 50만원. 강남 상사와의 매출 거래 시에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이다. 지금 6월 30일 여러분 6월 30일 대손 확정이 된 게 6월 30일입니다. 대손 확정이 언제다고요? 6월 30일이 바로 대손 확정입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라서 화해 공고 결정이 되었다. 여러분 대손 사유는 기타 8번에다 선택해 가지고서 직접 재판상 화해라고 입력하래요. 이걸로 대손 기준일은 2월 20일로 하고 대손세 공제 신고서도 작성하고 그 다음에 확정 부가세 신고서 확정 신고서도 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 확정 신고서에서 보니까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하여 전자신고 세액공제 만원을 받기로 한다. 전자신고 세액공제 만원을 요것도 입력하라. 대손 확정일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라. 요것도 일반전표 입력에다가 회계 처리까지 하라 라고 주어졌습니다. 아주 좋은 문제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회계 처리까지 나왔던 문제네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대손세액공제 신고서를 먼저 작성하러 가야 되겠네요. 자, 대손 사유는 되지요. 민사소송법이니까요. 자, 다 같이 대손세액공제 신고서를 열어서 자, 예정 신고 때는 받을 수가 없고 확정 신고 때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일기 확정 신고 때 공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월부터 6월까지를 가봅니다. 엔터. 자, 저는 저장을 해놨으니까 불러왔습니다. 자, 여러분 대손 사유 재판상의 화해라고 직접 8번을 선택하고 이렇게 직접 입력하시라고 여기다가 그 다음에 기준일 2월 20일 대손 확정일이 언제다고 그랬어요? 6월 30일. 그리고 여기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550만원을 입력하면 대손세액은 자동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거래처 강남상사.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자동으로 나오고 이제 50만원을 돌려주세요 이런 얘기잖아요. 50만원을 돌려주세요. 현금으로 준 것이 아니라 어디서 매출하더라? 부가세 신고서에서 마이너스 시켜주더라.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그러면 다 같이 우리는 부가세 신고서를 가봅니다. 자, 일기 확정이면 4월부터요 6월 30일까지를 가봅니다. 저는 불러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있죠. 대손색 가감난에 50만원 떴어요. 대손색 가감난에 50만원 떴어요. 자, 50만원, 50만원을 말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50만원이 떴다는 얘기는 매출세액에서 차감해줬다. 대손색 공제 여기서 들어왔습니다. 50만원. 그런데 또 하나가 있었죠. 또 뭐가 있었어요?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세액공제 어디로 갑니까?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자 여러분 여기로 오세요. 그 밖의 경감공제세액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54번에 전자신고 세액공제 만원 여기다가 입력해 주면 돼요. 전자신고 세액공제 만원 이렇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전자신고 세액공제까지 했고 확정일에 6월 며칠에 6월 30일에 요거 외상매출금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래요. 그러니까 요거 50만원 부가세에서 빼는 거죠. 매출세액에서. 그럼 일반전표 다같이 6월 30일 날로 갑니다. 6월 며칠로 간다고요? 6월 30일 대변에 외상매출금 550만원이 없어지고 자 돈으로 주지 않고 매출세액에서 차감시켰죠. 그래서 제일 먼저 1번 다같이 뭐다? 부가세 예수금 다같이 1번 요거 1번이라고 했잖아. 1번 첫 번째로 신경 써야 할 게 부가세 예수금이 와야 돼요. 부가세 예수금. 다음에 두 번째로 신경 써야 될 게 대손 충당금이 있는 걸 갖고 와야 돼요. 대손 충당금. 대손 충당금이 지금 550만원이 예상매출금 550만원 그 다음에 부가세 예수금 부가세에서 빼주는 거죠. 마이너스.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이 지금 400만원이 있어요. 대손 충당금을 먼저 갖다 쓰는 거예요. 먼저 갖다 쓰고 나머지만 올해의 비용인 대손 상각비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무엇을 알아야 돼요? 대손 충당금 어디서 구해요? 대손 충당금은 여기에 결산 재무제표에 가보면 합계잔액산표나 재무상태표를 가도 되죠. 합계잔액산표를 가면 다같이 여기가 6월 30일인가요? 6월 자 외상매출금 바로 밑에 있는 대손 충당금을 찾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잔액란에 여기 400만원이 있을 거예요. 나는 분기를 했기 때문에 정리를 해서 차변에 이렇게 나와서 잔액이 없게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400이 여기 있어야 돼요. 잔액란에 400만원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400만원이 여기 이렇게 잔액란에 여러분들은 조회가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여기에 없어요. 자, 그러면 요것을 이제 400만원을 갖다 쓰면 이렇게 이제 결과가 되겠지요. 그러면 지금부터 저와 같이 입력을 하러 갑니다. 400만원이 지금 조회가 됐거든요. 그러면 일반전표 입력으로 다시 가서 대손 충당금 400만원을 정리해 줬어요. 그래서 나머지만 대손 상각비가 되는 거죠. 요 회계 처리까지 할 수 있으면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네요. 다음 예상매출금 걸어주고요. 오케이. 다음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 의제매입세 자 의제매입세액이네요. 자 여러분 의제매입세액은 이것은 면세죠. 계산서 증빙이 있네요. 증빙이 뭐예요? 계산서. 그러면 이건 무조건 53번 면세 이렇게 선택하면 돼요. 53번 면세 증빙이 있어요. 자 증빙이 있으니까 53번 면세로 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것을 입력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일단은 이걸 보고 자료가 3개가 있어요. 요 1번은 매실을 현금으로 구입하고 수치한 현금으로 구입했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농산물을 구입하여 절임식품을 제조업이네요. 다같이 제조업에다가 관심 가져야 합니다. 요식업이면 음식점은 안 되죠. 제조업이기 때문에 음식점도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제조업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 다음에 1번 문제를 다시 갑니다. 1번 다 같이 메인 매출 전표를 가야 하겠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 다 같이 이것은 매달 며칠 10월 31일 10월 31일 이렇게. 다 53번 면세 하시고요. 매실 수량 4,000개, 수량 4,000개, 단가 2만원. 그래서 8천만원이 들어왔고, 그리고 거래처는 우리가 매입자 입장이니까 동양유통에서 샀다. 증빙이 있다. 뭐다? 계산서다. 그래서 면세로 했다. 그리고 전자입력이고 분기유형에는 현금이다. 요거 매실은 원재료다. 여기 지금 요것을 가공하는 제조업이기 때문에 요것은 원재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재료 부속소리에 자동으로 반영시키기 위해서 원재료의 줄에다가 저기요 F2 눌러봐요. 저기요 의제 매입색 원재료 차감 요것을 걸어 주셔야 합니다. 저기요 여기다가는 6번 걸어줘야 한다는 거죠. 요거 번호 외우지 말고요. 저기 8번하고 많이 헷갈려하니까 그냥 F2 누르라는 거예요. 의제 매입색 원재료 차감 이렇게 말입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예, 여기까지 됐으면 자 요거는 현금 출금을 했으니까 끝났습니다. 다음 이제 이렇게 되면 의제 매입색 신고서에 자동으로 반영이 될 거고요. 다음 농산물이에요. 농산물인데 여러분 사업자가 아니라 농업인이에요. 농업인한테 매입한 것은 제조업만 가능하다. 요식업은 안 된다. 이렇게 알아야 합니다. 계속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지금 요식업이 아니라 제조업이니까 이것은 가능합니다. 동그라미. 그런데 증빙이 있다 없다? 없다. 증빙이 없으니까 건별이다. 건별인데 요거 양파는 면세품이다. 면세 건별 면건이라고 해야 합니다. 자, 면건 그러면 날짜는 다 같이 매달 며칠로 11월 30일로 갑니다. 11월 30일로 가보면 여러분 면세 건별이에요. 면세 건별 60번 양파 수량 반드시 걸어줘야 합니다. 수량 반드시 걸어줘야 돼요. 300개 공고가는 얼마? 390만원. 그리고 이름은 박수창. 거래처. 그 다음에 여기다가 거래 내역이 뭐다? 다음 달 10일에 지급해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지금 혼합하지 말고 뭐로 하라? 외상. 왜요? 원재료는 재고자산 판매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외상 매입금이라고 분기해야 합니다. 반드시 원재료를 클릭하고 여기 적열란에 F2 눌러서 지금 우리가 재활용 폐자원도 있고 의제 매입색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의제 매입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저기요 6번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걸어줬나요? 오케이, 됐습니다. 다음 세 번째. 자, 면세품을 매입했는데 증빙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증빙이 없어요. 농민 아니죠. 사업자한테 매입했어요. 사업자한테 매입한 것은 증빙을 갖춰야 돼요. 사업자, 지금 뭘 보고 사업자를 해요? 지금 여기 사업자 등록증이 있죠. 공급자예요. 하나마트가 이게 사업자한테 구입했어요. 사업자한테 구입했는데 왜 영수증을 갖고 왔냔 말이야. 사업자한테 구입한 걸 증빙이 없다. 사업자한테 구입한 것은 신용카드나 계산서나 그 다음에 뭐 세금연서 이런 현금영수증 이런 법정 증빙서류를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수증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공제받을 수 없으면 여러분 일반전표에 거래는 있잖아. 그러니까 일반전표 12월 20일 가가지고서 이걸 20만원 분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어디로 가자고요? 일반전표 12월 20일. 자, 일반전표에 갈 건데요. 현금으로 구입했대요. 그러면 일반전표 다 같이 12월 20일. 차변에 원재료 20만원.
대변에 현금 20만원 이렇게요.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여기까지 되셨으면 예. 자, 여러분 입력은 여러분들이 그냥 부족한 거, 궁금한 것만 체크하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쭉 한번 보시고 궁금한 것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과 같이 입력을 하기에는 내가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리니까 이렇게 예, 좀 빠를 수도 있으니까 자, 하긴 뭐 여러분들이 다 입력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속도가 빠르면. 다음 여기까지 다 끝났고 이제 뭐 하라 그랬나요? 예, 회계 처리도 하라. 의제 매입세. 그 다음에 1번부터 3번 검토하고 의제 매입세 매매출표 입력하고 그 외의 거래는 일반적표 입력했다.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에 자동 반영되도록 적용을 선택했고 전자세금자서 관련된 건 전자입력을 처리할 것. 그 다음에 1번과 4를 참고하여서 이익이 확정신고 기간에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의제매입 정산시 기존 데이터를 무시하고 자료 4를 반영할 것. 자료 4 여기 있네요. 자,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를 갑니다.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를 가서요. 자, 우리가 지금 몇 기였어요? 이익이 확정이죠. 그러면 10월부터 12월 좀 전에 여러분들 우리가 매입매출표에다 입력한 것을 불러왔어요. 매입매출 입력한 걸 이렇게 불러왔다고요. 자, 104분의 4 여러분 중소기업이었나요? 중소기업이면 104분의 4가 맞죠? 둘 다 104분의 4인지 확인하고 왜요? 여기다가 중소기업인지 꼭 확인해야 됩니다. 자, 번건에 대해서 의제매입세 중소기업에 해당된다고 그랬죠? 네, 중소기업에 해당된다고 나왔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한도를 계산해야 돼요. 한도. 확정신고 때 한도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다 바로 옆에 매입세 정산이라고 보이죠? 예, 클릭. 자, 여기가 보면 예정 매입이 3억 5천. 예정 매입이 여기 3억 5천. 요거 그대로 입력합니다. 확정 것이 2억 3천. 여기다가 요 두 개 더하면 5억 8천이 나오고 40%. 그래서 자동으로 2억 3,200 나왔죠? 다음에 매입분이 예정 매입 주어졌어요. 7,400. 7,400을 입력합니다. 7,400. 그 다음에 확정 때 매입한 것은 자동으로 반영되죠? 확정 때 매입한 거, 여기 있는 거 자동으로 반영됐고, 그 다음에 공제율, 그러니까 18번과 그 다음에 19번에 적은 금액, 요 한도 18번과 19번에 적은 금액이 요 둘 중에 적은 것은 1억 5,790만원이 더 적은 금액이네요. 여기에 공제율 104분의 4니까 공제 대상 금액은 607만3,076원이었어요. 이것은 6개월치예요. 몇 개월치라고요? 6개월치. 예정기에 포함된 금액이에요. 그래서 예정신고 때 공제받은 금액을 빼고 나면 확정 때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예정 때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였냐면 여기 284만 6,153원이라고 주어져 있죠. 그럼 이것을 갖다가 예정신고 분에다가 입력해주면 이제 확정신고 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22만 6,823원, 923원인가? 예, 요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뭐 하라고 그랬는가 봐봐요. 이제 자, 다 했는 것 같은데, 예, 이제는 부가세 신고, 확정신고에서 반영하래요. 그리고 회계 처리도 하래요. 회계 처리를 하면 차변에 뭐 부가세 대금, 대변에 뭐 원재료. 자, 12월 30일 날짜에 그럼 부가세 신고서는 자동으로 반영되니까요. 자,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 10월부터요. 예, 12월 31일까지를 가서 여러분 나는 입력해 놓은 거 있으니까 불러오는 건데요.
자, 의제 매입세액,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의제 매입세액 요거 있죠? 예, 여기에서 자동으로 반영됐습니다. 그럼 요 금액이 우리는 일반전표 12월 31일 날 요 금액이 우리가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된다. 그럼 날짜는 12월 31일 날짜로 가야 되겠죠. 12월 31일 날 가서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322만 6,923원 대변의 원재료. 여러분 원재료 여기서 저기 8번을 걸어주지 않아도 지금 여기는 자동으로 반영된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예전에는 다 걸어줬잖아요. 지금 전산세무 1급 공부과 그러니까 K랩 그 다음에 도전 프로그램은 약간 지금 예전에 다 이걸 8번을 걸어줬는데 둘 다 지금 여기에서는 안 걸어줘도 자동 반영된다 그래요. 그래서 걸어줘도 되고 안 걸어도 되고 둘 다 지금 우리는 다 걸어주는 걸로 하자고요. 헷갈리니까요. 오케이. 예. 다음을 걸어주고 안 걸어줘도 자동으로 반영된다 그러는데 자 여기 프로그램이 개정돼서 말입니다.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요. 자 다음 여기까지는 됐고요. 다음 가봅니다. 이제 사업자로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는 의제 매입식 고증이 불가능하고 일반 연표에다 입력을 했죠. 오케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오케이. 예. 자 여기 말하는 거예요. 차변의 부가세 대입금 대변의 원재료. 지금 이렇게 저기 8번 안 걸어줘도 이 프로그램에서는 자동으로 반영된대요. 오케이. 자, 업그레이드가 됐답니다. 다음, 결산 할 차례입니다. 결산. 자, 보니까, 결산 문제를 가보면, 결산에, 자, 내용을 봅니다. 단가가 12,000원. 100개가 있었는데 장부상 100개고요. 실제 수량은 70개예요. 그러면 얼마가 감모됐냐면 30개가 소멸됐어요. 감모. 그런데요. 저 비정상이래요. 전부가 다 비정상이 30개 곱하기 그러니까 원가가 얼마야? 12,000원. 그래서 36만원이 나온 거죠. 36만원은 차변에 재고자산 감모 손실 대변에는 뭐라고 합니까? 재고자산 제품 적요 몇 번? 8번 이렇게 걸어줘야 됩니다. 요것만 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자, 우리는 12월 31일 날 갑니다. 일반전표 12월 31일 날 가자고요. 일반전표 12월 31일 날 차변에 재고자산 감모 손실 대변에 제품 적요 몇 번? 8번 타개정 대체 이렇게. 다음 결산 자료 입력에 의해서 자동 결산 무형자산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특허권이 있고요. 101번. 자, 여러분 정액법 내역연수 5년 800번대 취득원가. 여러분 당연히 연도 취득이네요. 예. 그런데 고정자산 등록 메뉴를 등록하고 특허권에 대한 무형자산 고정상각비를 계산하고 자동결산 메뉴를 이용하여 결산을 완료하라. 자, 여러분 지금 입력을 한번 해볼까요? 고정자산 등록으로 갑니다. 전체 메뉴를 클릭하시고 고정자산 등록을 누르세요. 그리고 특허권이라고 치고요. 코드번호 101번 황사 방지 기능이라고 하고요. 취득일자 7월 며칠 1일 정액법 여기다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당해연도 취득 신규 취득 여러분 4번에다가 3,000만원을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정액법 됐고 내용연수는 몇 년? 5년. 그러니까 여러분 6개월치 감가상각비는 300만원입니다. 자동으로 계산됐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코드번호 800번대 경비 자동으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거 300만원이 나왔으면 우리가 300만원을 결산자료에다 입력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결산자료에다가 결산자료 입력 한번 가볼까요? 결산자료 입력 1월부터 12월 결산자료 입력에 여러분 특허권을 찾아봐요. 특허권. 네, 특허권 있죠? 결산자료 입력에다가 여기다가 300만원을 이렇게 입력하고 여러분 전표 추가 누르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되고 여러분 여기다가 우리가 고정자산에다가 등록을 했으면 여기다가 등록했으면 기능모음에 와서 자 여기 고정자산 등록에 오면 자 여기에 보면 월별 감가 고정자산 등록이 끝났으면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 그 다음 12월 선택하면 엔터 그러면 여기에 감가상한 게 있어요. 그러면 이걸 기능모음에 들어와서 저장 눌러줘요. 저장 눌렀어요. 그리고 여러분 결산자료 입력에 들어오면 자, 1월부터 12월 들어왔어요. 예, 여기다 지금 특허권에다가 금액을 내가 일부러 지어놨어요. 기능모음에 예, 감가상각비 반영 불러오시겠습니까? 예, 무형자산 불러오기 예, 불러왔죠? 결산 반영 이렇게 해서 자동으로 들어오죠. 예, 이런 방법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전표 추가를 반드시 해줘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전표 추가를 반드시 하시고 예, 이렇게 자, 여러분 지금 여기 답안지대로 하는 게 일단은 간단하고요. 답안지는 어떻게 되는가 봐봐요. 이렇게 해서 감가상각비가 나온 걸 결산자료 입력에 갖다가 이렇게 300을 직접 입력해 줬습니다. 자, 이것은 수동으로 결산하는 것은 차변의 무형 고정자산 상각비 대변의 특허권. 자, 여기서는 결산자료 입력에서 하라 했기 때문에 이 방법이 맞죠. 예, 수동으로 하라면 여러분들 수동 결산 요걸로 해야 되지만 오케이. 다음 이제 근로소득 관리 들어갑니다. 근로소득 가족관계 증명서에 의한 사원 등록이 있고요. 예, 누구냐 하면 지금 김원일 팀장이에요. 자, 여기서 김원일 이름이 김원일입니다. 그리고 김원일과 생계를 같이 가지고 있고 세대주래요. 아버지는 당해연도 사망. 여러분 아버지는 당해연도 사망이면 원래는 12월 31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외외적으로 3월 21일 사망했으면 전일 기준이에요. 전일 12월 31일 기준이 아니라 그러면 3월 20날은 살아계셨죠? 살아계셨으니까 아버지는 공제 가능합니다. 전일 기준이니까. 자, 어머니는 수입이 없다. 공제 가능. 어머니는 공제 가능. 배우자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니까 소득 없는 걸로 보고 공제 가능하다. 자녀 김재호는 회계정보 실무 경진 내에서 상금 100만원을 수령했어요. 다 무슨 과세? 얼마를 받았던 분리과세는 소득 없는 걸로 보는 거야. 그냥 공제 가능하다. 자녀도. 딸 김재은 소득 없고 장애인이에요. 딸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이다. 공제 받을 수 있고 추가도 공제 받을 수 있어요. 장애인 공제. 다음 형제 김수일은 2020년 6월 30일자로 퇴직하여 현재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실업급여 200만원을 받았다. 여러분 실업급여는 비과세입니다. 일단은 형제가 나이가 얼마가 되는지를 봐야 되겠죠. 나이 때문에 형제는 공제받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자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한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김원희를 선택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를 좀 닫아줄까요? 저장을 하고요. 저장이 안 돼 있으면 저장이 꼭 돼야 됩니다.
저장. 예. 원천징수를 클릭하시고 사원 등록일을 가야 되겠죠. 사원 등록. 그리고 이름은 김원희를 선택합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아버지가 직계존속, 아버지, 어머님과 아버지부터 본인 세대주로 되어 있고, 자, 아버지, 그 다음에 어머니, 그 다음에 여러분 형제 자매만 나이 때문에 안 되네요. 나이 때문에 82년생. 형제 자매는 나이 때문에 공제받을 수 없고, 자녀 중에 김재은은 20세 이하로 기본 공제는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장애복지법 여기에 1번을 선택해주면 장애인 공제받을 수 있죠.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그러니까 1번을 선택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 이건 뭐 쉽죠. 뭐 사망신고 또 있고, 오케이. 예. 나이 제한으로 그러네요. 나이 제한으로. 사망 전일 기준이니까 부 공제받을 수 있고, 어머니 공제받을 수 있고, 배우자 분리과세 공제받을 수 있고, 자녀 기타 소득으로 공제 300만 선택적 분리과세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제 가능하다. 네, 됐습니다. 여기서는 형제 자매만 공제받을 수 없죠. 오케이. 다음 중도 퇴사자의 원천징수가 있습니다. 중도 퇴사자 원천징수 김영주를 갑니다. 김영주. 일단은 김영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퇴직 위로금이 있고요. 여러분 중도 퇴사자가 나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뭘까요? 예, 뭘까요? 퇴사일자, 사원등록 가지고 퇴사일자를 제일 먼저 입력해야 돼요. 사원등록하고 퇴사일을 요거 제일 먼저 사원등록 가서요. 김영주 퇴사일자를 제일 먼저 입력하고, 그 다음에 월급 날짜는 매월 30일이다. 4월 30일이고, 그 다음에 퇴직 위로금은 여러분 과세 하나 만들어서 입력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환급받게 됩니다. 마이너스로 입력을 직접 입력해 줘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어디로 간다? 급여자료 입력을 간다. 급여자료 입력을 클릭하시고 제일 먼저 수당공제 등록에 오셔가지고서 퇴직 위로금 이걸 과세로 만들어줘요. 과세 그리고 확인합니다. 자, 매달 급여다. 제일 먼저 어디를 가라 그랬어요? 사원 등록 가라 그랬잖아요. 김영주에 가가지고 요거 4월 30일 요거 먼저 입력해야 돼요. 여러분 4월 30일 요거 퇴사 연월일 김영주 퇴사했다는 걸 알려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냐면 급여자료 입력에 가서 제일 먼저 수당공제 등록에 와서 뭐 퇴직 위로금 요거 과세로 하나 만들어 줘야 된다. 그러면 이제 된 거죠. 이제 몇 월달로 가라? 4월로 가라. 급여로 와라. 급여로. 그러면 4월 30일 중도 퇴사자 김영주 기본급 350만원 퇴직 위로금 200만원 입력하고, 여기 있는 걸 다 입력하고 여러분들 아까 뭐라 그랬나요? 요것을 직접 마이너스로 입력을 해줘라. 그리고 여기서는 자동으로 뜨죠? 이렇게 마이너스로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중도 퇴사자 정산하면 자동으로 뜨죠? 예, 여러분 요거 입력하고 여기까지 입력을 하면 여기 자동으로 뜨죠? 자동으로. 예, 자동으로 안 뜨면 직접 눌러줘서 반영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소득세 환급이 생기는 건데요. 자, 소득세 환급이 생기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 잠깐만 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하라 했어요. 원천징수 여기다 가로 열고
조정 대상 환급액은 당월 환급 신청할 것 별표시. 이거 여러분 대부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겠죠? 자, 이것을 환급 신청을 꼭 해야 합니다. 요거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거 한번 가볼까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에서 우리가 별로 신경 쓸 거 없었는데 여기서는 요걸 신경을 써서 보겠다는 거예요. 채점을. 나는 불러와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봐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환급세액이 자동으로 떴어요. 환급세액이 일반한 거 이렇게 그대로 떴어요. 여기까지 여러분들 보이죠? 요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 환급 신청액 요 금액을 그대로 써줘라 이런 얘기예요. 환급 신청액 날에다 안 하면 틀려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예,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여러분들은 그거 가지고 틀리면 안 되겠죠? 다 해놓고 말입니다. 그렇죠. 여기 되어 있죠. 환급 신청액. 예, 다음. 여러분 이제 마지막 여러분 연말정산 문제입니다. 연말정산 문제고요. 오케이. 자, 한번 가볼까요? 박한영입니다. 박한영. 연말정산 탭으로 가보겠습니다. 연말정산 탭으로 가서 박한영을 선택합니다. F2 눌러서요. 박한영을 불러오면 될 거고요. 박한영 클릭합니다. 자, 박한영 클릭했나요? 예,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소득 공제를 클릭하면 개인별로 이렇게 본인 입력이 되어 있죠. 배우자가 지금 부로 되어 있는데 뭐 때문에 그래요? 총 금액이 500이 넘네요. 그래서 배우자는 기본이 안 된 배우자입니다. 가봅니다. 이제 의료비. 여기서 의료비 신경 써야 할 게 있어요. 의료비에서는 정민경은 배우자지요. 정민경. 그런데 안경에서 한도가 50만원이라는 걸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한도. 그러면 50만원을 275만원과 50만원을 더하면 얼마일까? 325만원이 되겠네. 325만원. 325만원입니다. 325만원. 그러면 의료비를 가봅니다. 의료비. 자, 여러분 의료비 클릭하세요. 그리고 F2 눌러서 정민경이 누구예요? 배우자 맞죠? 선택합니다. 그러면 정민경이 뜨고요. 자, 국세청 자료 건수 한 건에다가 지급액 325만원 방금 했던 거. 엔터를 쳐보면 여러분 반드시 이거 확인해야 됩니다. 실손 의료보험이 있나요? 확인합니다. 없으면 난임 시술비에 해당되나요? 아닙니다. 중증 질환에 해당되나요? 아닙니다. 산후조리원에 해당하나요? 왜? 요거 반드시 해당하면 요 동그라미를 쳐줘야 됩니다. 요거 꼭 신경 써야 합니다. 여러분. 아니요. 엔터. 지금은 그냥 넘어갑니다. 다음. 의료비 지출 끝났고요. 이제 뭐가 있냐면 보험료예요. 보험료. 보험료는요. 여러분 기본공제 대상이 돼야 돼요. 자, 계약자 박한영. 누구냐면 박한영. 자, 보장성 69만 5천원 되죠. 그 다음에 보장성 또 누구예요? 박진철. 박진철이 누구죠? 예,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죠. 예, 아버지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니까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보험료로 가야 됩니다. 보장성 보험료. 보장성 보험으로. 자, 보험료를 가봅니다. 보험료로 가봅시다. 소득공제 탭을 클릭하시고요. 보험료 클릭하고, 자, 보험료 클릭했나요? 지금부터 보험료 클릭했나요? 박한영 69만 5천원. 여기다가 69만 5천원. 69만 5천원을 입력합니다. 또 아버지의 87만 5천원. 아버지 어디 있어요?
박진철. 아버지가 여기 안 들어왔네. 보장성 보험에 87만 5천 원이 들어와야죠. 87만 5천. 87만 5천 원을 이렇게 해야죠. 오케이. 요 두 개 다 가능합니다. 다음 교육비 가봅니다. 교육비는 누구 건가 봐봐요. 본인 거지요. 본인은 되죠. 대학원도 됩니다. 본인 교육비 가볼까요? 교육비 본인 박한영 본인 교육비가 얼마 지출됐나요? 500만원 국세청자료 500만원. 오케이. 500만원입니다. 다음 연금저축입니다. 다같이 무슨 저축이요? 연금. 본인만 가능합니다. 연금 계좌번호 있고요. 연금은 여러분 어디로 오냐면 여러분 정산명세 탭 클릭합니다. 정산명세 탭 클릭하면 59번에 연금저축이라고 보이나요? 59번에 연금저축을 찾아서 여기 클릭. 여기다가 연금저축을 선택하고 여기요. 3번 선택하고 그 다음에 신한은행, 신한생명보험, 그 다음에 계좌번호, 그 다음에 계좌번호, 그 다음에 불이백. 사업자 등록번호, 요 계좌번호죠. 요. 오케이. 600만원을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면 600만원이 있는가요? 600만원이죠. 600만원. 방금 보니까 600만원인데 600만원 맞죠? 오케이. 600만원 확인. 벌써 끝났네. 자, 여러분 의료비 50만원 한도 아까 했고요. 그 다음에 보장성 보험료 부친까지 공제받을 수 있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교육비는 본인만. 그 다음에 연금저축은 여러분 입력 그대로 해주고 600만원 본인만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TAT 2급 실기 문제도 끝났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